자, 중2 중학교 2학년이고요. 천재 교과서 노미숙입니다. 2-2단원, 2-2단원 설명하는 글쓰기가 되겠네요. 학습 목표를 보면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대상이 뭐냐면 바로 설명 대상이 되겠고, 얘가 설명 대상.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바로 요겁니다. 설명 방법. 어떤 설명 방법을 쓰고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교과서 내용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생각 깨우기. 다음 대상을 설명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양이와 개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이야기해볼까? 다르다. 이걸 대조라고 그러죠. 대조. 차이점, 다른 점을 설명할 때 쓰는 방식을 대조라고 하고, 고양이가 상자를 좋아하는 이유를 제시해야지. 자,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인과, 이런 원인과 결과를 줄여서 인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고양이에 주면 안 되는 음식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 자,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 이건 뭐 예시가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겠다. 그치?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지금 현재 대조, 인과, 예시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어디 보자. 그러면 글을 고쳐 써본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 보자. 자, 이 그림을 보니까 너무 평범한 말만 쓴 것 같아. 내 마음이 잘 드러나게 쓰고 싶은데, 이 글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학생은 어머 잘못 썼다. 보내기 전에 확인하길 잘했네. 문자 메시지로 확인했네. 그럼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보자. 선배님, 자, 오타. 예, 선배님으로 해야 되겠다. 그쵸? 선배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는 잘못 표기를 했을 때 요때 이제 고쳐 쓰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학습 활동 보도록 하죠. 건강한 머릿결을 갖고 싶어요. 자, 정한이가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내용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어차피 여기가 이 단원이 글쓰기 단원입니다. 글쓰기 단원은 기본적인 순서가 있어요. 글쓰기는 기본적인 순서가 있는데 먼저 계획하기. 자, 뭐 교과서마다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내용은 똑같아요. 먼저 계획하기에서는 뭐 하냐면 여기서 이제 주제 정합니다. 주제 선정, 즉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가. 그 다음에 주제를 선정했으면은 어떤 방식의 글을 쓸 건가 이것도 정해야 돼요. 글 종류를 정합니다. 글 종류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상 독자, 누구를 대상으로 쓸 건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체도 선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글을 쓸 건가? 뭐 인터넷에 글을 쓸 거냐? 아니면 뭐 학교 교재에다가 글을 쓸 거냐? 이런 방식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단계가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에 해당이 돼요. 자, 다음 단계는요. 네, 내용 생성하기 단계가 되겠어요. 이 단계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자료 수집을 합니다. 이때 자료를 수집할 때는 뭐 문헌 자료를 쓸 수 있겠죠. 책이나 또는 뭐 프린트물이나 어쨌든 이렇게 인쇄된 것들 문헌 자료를 쓰고 또는 면담 가서 뭐 인터뷰도 할 수 있을 테고 또는 인터넷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 테고요. 또는 답사, 현장 답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 선정 중에 자료 수집이고, 자, 그 다음에 수집한 자료를 이제 뭐 합니까? 자료를 선정해야 되겠죠. 모든 자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모아놓은 자료 중에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을 할 거예요. 이거를 자료 선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생성을 위해서 자료 수집과 자료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뭐 하냐면, 세 번째 단계가 개요짜기가 돼요.
개요짜기. 그래서 글의 성격에 맞게 뭐 처음, 뭐 중간, 뭐 끝, 뭐 이렇게 하든가, 또는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해서 개요를 짭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네 번째 단계가 이제 표현하기 단계가 되겠죠.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초고 작성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쓰는 거고, 이때 초고라고 하는 것은 처음 쓴 원고란 뜻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이제 고쳐쓰기. 고쳐쓰기 단계인데, 고쳐쓰기 단계를 다른 말로 퇴고, 이렇게도 말해요. 퇴고. 그래서 고쳐쓰기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전체 글 수준에서, 그 다음에 문단 수준, 그 다음에 문장 수준, 그 다음에 어휘 수준, 단어 수준, 요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이게 글쓰기 어, 과정이에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개요짜기, 표현하기, 고쳐쓰기가 글쓰기 단계고, 요 내용은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요 내용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다만 교과서에 따라서 어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 틀은 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란이가 글을 쓰려고 했을 때 건강한 머릿결을 갖고 싶어요. 이게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러면 정한이가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자,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하니까, 자, 목적은 있습니다. 목적 이미 나왔어요. 자, 그럼 설명하는 글에 대한 목적은 뭐가 있냐면, 정보 전달. 이게 되겠죠? 독자한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 보면, 요즘 머릿결이 자꾸만 나빠지는 것 같아 고민이야. 자, 이건 자기 경험이 되겠네요. 자기 경험. 머리카락이나 머릿결과 관련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을 써볼까? 이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고, 나와 같은 고민하는 친구가 많은 이 친구들도 흥미를 느낄 거야. 얘가 예상 독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어떤 정보를 담을지,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어. 어떤 방법, 정보 수집, 어떤 정보 담을지, 요게 이제 내용 생성과, 그쵸? 내용 생성 부분에 해당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글쓰기 과정은 변하지를 않아요. 뭐 학년이 올라간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니고 다만 용어가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글을 쓰는 목적, 정보 전달이에요. 글의 예상 독자, 아까 그러니까 머릿결이 자꾸만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런 고민 있는 친구들, 이게 예상 독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을까?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료 수집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문헌 자료 또는 면담, 인터넷 자료 또는 이제 답장이 아니죠, 여기는. 현장 답사. 예, 직접 한번 가보는 겁니다. 답사, 답장이 아니라 답사.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까요? 정한이가 설명하는 글을 쓰게 자료를 찾고 자료 수집, 내용을 조직하는 내용 조직이니까 이제 개요짜기가 되겠죠? 과정을 살펴보자. 자, 머리카락은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 세 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모표피는 머리카락의 가장 바깥층으로 투명한 비늘 모양의 세포로 되어 있으며 머리카락 내부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해요. 모표피의 무늬는 동물의 종마다 달라서 모표피의 무늬로 사람의 머리카락인지 동물의 털인지 또 어떤 동물의 털인지도 알 수 있어요. 모피질은 머리카락의 중간층으로 점점점 되어 있네요. 여기는 머리카락의 어떤 그 구조에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과학 부사 이야기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모표피 자, 머리카락의 가장 바깥층으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에서 15층에 투명하고 엷은 세포가 마치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겹쳐 있어 머리카락 특유의 모양을 하고 있다. 머리카락이 손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2층이 손상된 것을 말하며 모발학사전. 그래서 사전을 통해서 머리카락이 상했다는 것이 이런 의미이구나. 내용을 또 뽑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 데일리메일에 기재된 빛나고 윤기나는 머릿결을 위한 10가지 음식을 소개한다. 시금치, 시금치에는 머리카락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 C, E, 칼슘, 칼륨, 철, 마그네슘, 그리고 오메가3 등이 풍부하다. 굴은 아연이 풍부한 식품 중에 하나다. 아연은 두피의 피지선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해 머리카락의 성장을 돕는다. 달걀, 호두, 수용성 비타민의 일종의 바이오틴은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하고 탈모 방지에 도움을 준다. 바이오틴이 풍부한 식품으로 달걀과 호두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음식들, 예, 머릿결을 유지하는 음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다 자료들 다 문헌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네요. 다음 네 번째 자료. 자, 이번에는 이제 면담을 했어요. 면담. 우리 동네 미용실 원장님과 면담. 머릿결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머리카락을 잘 관리하는 것 중요해요. 머리를 감은 뒤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자는 것은 피하고 머리카락을 말릴 때에는 수건으로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야 해요. 파마나 염색은 머리카락을 자극하므로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면담 자료, 인터뷰 자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누리집 상담 게시판, 인터넷 자료, 그쵸? 예,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은 열에 약합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을 뜨거운 물이나 바람, 자외선에 자주 노출하면 머리카락 속 케라틴이 변형하여 머릿결이 나빠집니다. 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머릿결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래서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문을 또 보고 있네요. 머릿결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 수건으로 비벼서 물기 제거. 이러한 방법은 머리카락끼리 마찰하게 하면서 머리카락 손상을 유발한다.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로 빗질. 아직 머리카락이 젖어 있는 상태인데 머리 정리를 위해 빗질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 중 하나다. 이럴 때 약해진 상태인 머리카락이 쉽게 끊어지거나 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쇄 자료, 문헌 자료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료를 수집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설명을 할 건가? 설명 방법 종류 나와 있죠? 네, 중요합니다. 정의, 어떤 말이나 사문의 뜻을 밝혀풀이함. 그래서 보통 뭐뭐란 뭐뭇이다 뭐 이렇게 나오죠. 예시,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보여준다. 보통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비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자 공통점을 드러내는 거. 대조,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드러내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분류, 대상을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설명하는 거. 그래서 어, 우리가 종류별로 묶어요. 이게 분류입니다. 종류별로 묶는 게 분류고, 구분. 전체를 기준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거. 이것을 구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분류와 구분이 살짝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뭐 분류, 구분, 이거를 이렇게 동시에 제시하지가 않아요. 하나만 제시를 합니다. 인과, 어떤 대상을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설명, 분석,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 예를 들어서 시계 설명할 때, 뭐 시계는 뭐 초침과 분침, 시침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 작은 태엽과 큰 태엽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대상을 계속 쪼개가면서 설명하는 방식을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 설명 방법의 종류 여러분들이 꼭 익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정한이가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자, 개요 작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 방법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 중간 머리카락의 구조와 머리카락 손상의 의미, 그 다음에 뭐 건강한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머릿결이 나빠진 이유. 여기는 이유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인과의 방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설명 내용 정리 및 마무리. 자, 그래서 중간 첫 번째는 가와 나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과 정리를 해주면 될 테고, 그다음에 중간이 자,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건강한 머리 유지하는 방법은 먼저 다, 그렇죠? 음식, 그다음에 면담 자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와 라를 이용하면 되겠다.
여기 들어갈 자료는 다와 라가 되겠고, 설명 방법은 우선은 뭐 예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좋으려나? 비교, 대조, 분류, 구분, 인과, 분석. 여기는 뭐 인과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 머릿결이 뭐 좋아진다.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다음에 중간 세 번째, 머릿결이 나빠진 이유는 끝에 두 개였습니다. 아, 마와 바 이렇게 되겠어요. 그쵸? 마와 바 이렇게 되겠고, 여기도 역시 머리카락이 나빠지는 이유니까 인과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으려나? 예시가 되겠네. 예시. 머릿결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예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 요 부분은요. 학교쌤이 정리해 주는 게 있어요. 학교쌤이 해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기본적인 이 내용 요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2번은 모둠 활동이니까 패스하고, 자, 이렇게 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게 초고가 되겠네요. 초고. 초고가 돼 있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뭐냐면, 고쳐쓰기 하고 있어요. 고쳐쓰기 중. 그래서 지금 고쳐쓰기, 초고와 표현하기와 고쳐쓰기 둘 다 있습니다. 자, 머리카락의 비밀, 이게 제목이네요. 근데 얘가 지금 정한이 친구가 어떻게 글의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으로 바꿔야겠어. 예. 제목을 바꾸고, 그 다음에 윤기가 흐르는 건강한 머릿결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상하고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는 머릿결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자. 바로 이게 설명 대상이죠. 그쵸? 이게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자료를 이용했어요. 그쵸? 예, 그 머리카락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머리카락이 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고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상한다는 것은 이 목표피가 벌어지거나 떨어져서 손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것도 뭐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머리카락은 추위나 더위, 물리적 충격 등과 같이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준다. 자, 여기는 나달라기에서는요, 머리카락이 상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는 건데, 얘는 그것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니까 삭제하는 거죠. 그 다음, 머리카락이 상하는 것을 막고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이 되겠네요. 머릿결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좋은 음식.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하거나 머리카락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시금치, 굴, 달걀, 호두 등이 있다. 여기 예시에 나오는 거죠. 평소 머리카락을 잘 처리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도 중요하다. 자, 여기는 머리카락을 잘 처리하다. 얘를 단어를 바꿨어요. 머리카락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또 예시.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자는 것을 피하고, 머리카락을 말릴 때에는 수건으로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도록 한다. 따라서, 자, 우리가 따라서를 언제 쓰냐면은 인과관계입니다. 즉, 앞문장이 원인이고 뒷문장이 결과값이라는 얘기예요. 머리카락을 자극하는 파마나 염색은 자주 하지 않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하고, 그죠? 앞 내용이랑 뒤 내용이랑 흐름이 인과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인과가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추가하는 거죠, 추가. 자, 그렇다면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는 뭘까? 여기는 인과로 갈 겁니다.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은 열에 약하다. 그런데 뜨거운 물이나 바람 등과 자주 접촉하면 머리카락이 상하여 머릿결이 나빠진다. 자, 여기 접촉부터 문제가 생겼죠? 자, 앞뒤로 보면 돼요. 앞뒤로. 단백질은 열에 약하다. 뜨거운 물이나 바람 등과 자주 접촉한 머리카락이 상하여 머릿결이 나빠진다. 자, 여기니까 자, 그런 데는요.
다른 이야기 할 때, 다른 말을 할 때, 이걸 전환이라고 그래요, 전환.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 단백질은 열에 약하다. 뜨거운 물이나 바람 등을 자주 접촉하면 머리카락이 상하여 머리카락이 나빠진다. 그런 데를 쓰지 말고 그래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가 인과입니다, 인과. 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머릿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밖에도 머리카락을 비벼서 말리면 머리카락끼리 마찰하여 머릿결이 나빠지고 머리카락이 젖어 있을 때 빗질을 하면 머리카락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나쁜 영향을 준다. 자, 이 부분은 문장이 길어요. 그렇죠? 문장이 기니까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결이 나빠진다. 뭐 그리고 민지으로 끊어가는 게 좋겠죠. 자, 그 부분. 결국 머릿결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강한 머릿결을 원한다면 생활습관을 바꿔야 한다.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머릿결을 건강하게 지지해 나가기를 바란다. 지지가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요?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단어도 바꿔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참고 자료를 써야 되는데 지금 빠져 있죠. 그래서 참고 자료도 집어넣을 겁니다. 자, 지금 초고를 받고 지금 정한이가 생각한 고쳐야 될 것들. 자, 이유 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세 번째 거. 나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고쳤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머리카락은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이라는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보세요. 머리카락은 김밥 속 재료가 말려있는 김밥처럼. 자, 비유죠, 비유.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이라는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럼 비유를 썼을 때의 효과. 비유의 효과는 뭡니까? 좀 더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런 효과가 있죠. 자, 그다음 정한이가 고쳐 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자. 우리가 지금 읽어오면서 고쳐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게 들어갔네, 이렇게. 시각 자료를 또 추가를 했군요. 그쵸? 예, 알아보기 쉽게. 시각 자료도 집어넣고. 자, 그래서 정한이가 사용한 설명 방법, 분석 방법도 있었고, 인과 방법도 있었고, 예시도 있었죠. 그치? 그리고 뭐, 정의도 있었고요. 등등등. 그 다음에 뭐, 비유법을 썼으면은 뭐, 비교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석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설명 방법을 쓰면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예,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정보 전달.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나머지는 모둠 활동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스스로 해보기 부분이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 부분 고쳐쓰기. 고쳤을 때 전문검할 사항.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쳤을 내용은 없는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고칠 문제가 없는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없는가? 아까 얘기했죠. 고쳐쓰기는. 글 전체 수준, 문단 수준, 그리고 문장 수준, 그 다음에 단어 수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글 전체 수준을 고려할 때 주제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문단을 볼 때는 예, 문장 연결 구조, 문장의 앞뒤 관계, 그리고 문단과 문단의 앞뒤 관계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고 문장을 우리가 고쳤을 때는 어떤 표현 방식 또는 문장에 대한 길이 이런 걸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어에서 고쳤을 때에는 맞춤법에 맞게 썼는지 또는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는지 그 단어 수준 이것도 생각을 해주면 좋겠죠. 좋습니다. 설명하면 고쳐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일단 글쓰기 과정 요거 중요하고요.
플러스 설명 방식. 요거를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생각 모으기.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대상의 뭐뭐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당연히 특성이 되겠죠. 설명 방법에는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구분, 인과 분석 등이 있다. 그 다음에 고쳐쓰기는 자신이 쓴 글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듬어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개선하는 것이다. 글을 쓸 때, 고쳤을 때는 부족한 내용은 추가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죠. 자, 어휘 학습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어휘가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어만 정확하게 캐치를 해도 어휘 공부 충분히 됩니다. 자, 보면 그 물건은 심하게 변질되어서 변형되어서 원래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 여기 힌트가 있어요. 형태라고. 변형이죠. 변질은 뭐예요? 성질이 달라져요. 성질이. 두 번째, 가구를 옮기다가 실수로 마루에 손상을 입혔다. 손해를 입혔다.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손상이지, 손상. 손해는 사람한테 끼치는 거예요. 사람한테. 세 번째, 그는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지탱으로 회장에 당선되었다. 이게 지지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한테 힘이 돼주고 싶어요. 이거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탱은 여러분들 뭐 책상 다리가 책상 위에 책상판을 지탱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물건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있는 거, 지탱하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재교과서 노 2-2 설명하면서 고쳐쓰기 마치도록 합니다.